자, 오늘은 지난번 얼굴 그리기에 이어서 이목구비, 그러니까 눈, 코, 입, 얼굴의 내부에 있는 눈, 코, 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얼굴 그리기는 크게 그리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위치 잡는 법까지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 잡아가지고 했던 것들 지난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지금 두개골 사진들이 띄어져 있는데, 그림을 제가 처음 그리시거나 아직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이 뼈 구조만 봐도 바로 겁을 먹으시더라고요. 그럴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그냥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띄워놓은 거니까,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만 그냥 눈에 익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저번에 이 구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눈, 코, 입 위치를 잡아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리는 건 이제 했었는데, 그 만약에 내가 눈부터 그린다고 치면 사실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눈의 형태는 피부에 뒤덮인 최종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눈알도 있고 뭐 뼈도 있고 해서 뭐 대부분이 그래요. 물체를 그릴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뭐 운이 좋으면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혹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근데 내가 적어도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뭐 하다못해 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게 키보드인데, 키보드를 구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선대로만 따라가면 되게 뭔가 박스 안에 수많은 박스들이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적어도 내가 키보드의 방향키가 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레이아웃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혹은 이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것들만 머릿속에 있어도 조금 더 말이 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느낌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로 그 구조가 무너져서 사람의 눈이 생각보다 예민해요. 그래서 구조가 무너져 보이는 그림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리고자 한다면 사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혹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것은 왜 그럴까, 혹은 저것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관찰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그 경험을 우려내면 좋은 그림들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긴 한데, 사실 눈을 그리기 위해서 눈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 아저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탁구공만한 알에 눈동자가 있고 뒤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아저씨에서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얘가 실제 위치는 어떻게 돼 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 비어있는 공간 안에 눈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은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건 정말 괴기스러운 눈이고, 실제로 보이는 눈은 이렇지 않고 위에 이런 식으로 눈꺼풀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은 뭐다? 여기 안쪽에 요 정도의 눈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랑 그냥 막연히 이 눈 모양을 그리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의 피부 때문에 이 위로 이렇게 덮어져 있고, 그죠? 실제 보이는 눈은 이 안쪽에 요 반달 모양 요 형태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죠? 왜 그런다? 실제로는 눈알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눈이 돌아가고 눈동자가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알들이 돌아가거나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거나 눈꺼풀이 내려와서 닿거나 혹은 더 열어서 이게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원래 눈알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은하리 눈동자가 있고요. 여기를 피부가 눈꺼풀이라고 하죠.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로 눈이 위치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위쪽의 영역, 그러니까 눈꺼풀이 여기 위쪽, 여기 이제 유동적이겠죠. 이만큼은. 여기는 열렸다 닫혔다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면에서 그리는 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측면 사진을 볼게요. 안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눈꺼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눈골이죠. 이쪽 눈끝 이 부분과 눈동자의 가운데가 된 이 부분이 이만큼의 거리가 발생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평면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탁구공 같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정면에서 그릴 땐 사실상 이 평면적인 게 잘 표현되진 않지만 위에서 보거나 밑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아래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뒤쪽으로 삐져나오고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눈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찌 보면 안구의 그 크기 혹은 안구의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리고 눈썹, 여러분들도 지금 그림 그리면서 눈썹 부분을 만져보면 뭔가 딱딱한 뼈 같은 게 이렇게 만져지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부위거든요. 여기 눈썹 자리. 자, 그러면 여기와 또 여기도 거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말은 내가 이 아래서 여기 올려다본 이런 위치면 이 눈썹과 눈 사이 이 공간 있죠? 여기가 충분히 많이 보여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근데 반대로 위에서 이 사람 내려다보고 있으면 앞에 나온 물체 때문에 이만큼이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본, 요건 아래에서 본 거고요. 위에서 본 형태가 되면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붙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붙은 게 아니라 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 여백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먼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동양인과 서양인에 따라서 또 이것도 다르죠. 이것도 개인차도 다르고, 이 깊이가 얼마 없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인들이고, 이 깊이가 깊은 사람들은 서양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미의 기준은 대부분 서양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눈이 깊은 사람을 좀 더 멋있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인식하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물화를 그릴 때는 그 시대가 반영하는 어떤 미의 기준을 반영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잘생긴 남주를 그리고 싶다 하면 저 깊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눈을 그리실 때는 뭐다? 눈꺼풀 여기 위치, 이게 실제로 안구 위치만큼 있다는 거, 요거랑 이 가운데 쪽이 탁구공을 예시로 했을 때 좀 더 튀어나와 있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이 전에도 좀 다뤘지만 눈꺼풀의 여기 이 양과 안구에 보이는 양은 반비례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을 평범하게 그냥 뜨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눈꺼풀이 이렇게 안구 위치만큼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있는 거겠죠. 이게 평범한 사람의 눈이라면 안쪽에 있는 검은 자가 한 3분의 1 정도 가려진 요 정도가 평범한 형태예요. 한 3분의 1 정도 가려진 거. 자, 근데 가끔씩 그림 그리다 보면 눈은 요런데 안구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눈동자가 굉장히 작은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눈동자가 다 보이려면, 정상적인 사이즈에서 다 보이려면
이 부분이 눈을 확 떠서 굉장히 놀란 눈 있죠? 이렇게 눈이 커지고 반대로 이쪽 눈꺼풀의 양은 적어지면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실제로 눈동자의 사이즈는 얘와 얘가 동일해야 되고요. 이렇게 강제로 줄여서 그리면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반대로 눈이 3분의 2 이상 잠기려면 이 위쪽에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많이 졸린 상태 있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감으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동자의 위치가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보이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눈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그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 넘어가 보면, 자, 이 두개골에서는 코가 지금 뻥 뚫려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부위는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연골. 그래서 피부가 여기를 덮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코 수술을 한다, 콧대를 높인다, 혹은 콧대를 성형한다 하면 대부분 이 연골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져보시면 연골이라서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연골은 이런 뼈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골로 나왔을 때는 먼저 썼기 때문에 거의 없는 형태로 이렇게 발견되는 거겠죠.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코 그릴 때 주의점은 뭐냐? 코는 처음 그리실 때 그냥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끝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체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세 개의 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마치 그 종이로 된 어떤 인형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면 종이를 프린트해서 그 아이를 접어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종이 모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코는 여기가 정면이고요, 여기가 양측면이에요. 물론 밑면도 이렇게 있겠죠. 이런 종이 그래가지고 얘네를 다 붙이거나 접어서 만드는 거겠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얘는 그래도 피부에 닿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피부에 가까운 면이죠. 닿는 면, 여기 볼 혹은 안면부에 닿는 부분. 근데 얘는 어때요? 안면부에 닿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면에서 그릴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만, 측면에서 갔을 때는 얘와 얘의 높이 차이 때문에 좀 틀어지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눈이 이렇게 있고 코를 그리실 때 얘는 그래도 수직선상에 이렇게 그린 이 십자가 있죠. 얘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문맥을 가지지만 얘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와 높이 차이 때문에 정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겠죠. 얘와 일치하겠죠. 코가 이렇게 있으면 정면에서 그릴 때는 여기 미간 부분과 여기 인중과 맞닿는 부분, 그 다음에 코끝이 거의 한 일직선상에 일치하지만 이렇게 약간 돌아가서 측면이 되면요, 반칙이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 라인에 일치하지만 얘는 애초에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그려보라고 하면 이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눈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얘랑 여기를 맞춰버려, 이 코끝을.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인중과 닿는 부분이.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피카소 그림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십자가 맞닿는 부분은 미간의 피부와 닿는 부분과 인중의 코와 닿는 부분이 이 라인에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윗면, 윗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측면은 여기 있을 거예요. 종이접기상 측면, 측.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양쪽 측면이 다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안 보이냐? 당연하죠. 이 물체가 45도 돌아가면 앞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시점상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럼 이 면과 이 면은 보일 수 있지만 이 면은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가운데
콧구멍을 가로지르는 요 살 있죠. 얘가 대부분은 이 콧구멍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대쪽 요 콧구멍도 이 각도에서 웬만해서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코는 마치 종이 모형을 이렇게 접듯이 그려주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베이스로 잡은 십자가에서 맞닿는 부분은 인중과 미간이 닿는 이 부분이 맞닿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목구비에서 이제 이목구비가 맞나? 이목구비에서 이제 입술 부분. 자,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왔다가 입을 중심으로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부분, 입술 이런 식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얘를 헷갈리니까 보면 코를 타고 나와서 인중 위쪽, 인중, 그 다음에 윗입술, 입술, 그다음에 여기 벌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랫입술, 입술, 그리고 입술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턱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모양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똑같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은 가운데 쪽이 두툼하고 입꼬리로 가면서 얇아진다라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얘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입술이 가운데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정면으로 그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반측 이쯤 가면 좀 이상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십자가가 반측으로 돌아갔을 때는 계란에다가 십자가를 그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코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면적이 같아야 되죠, 입이 정면일 때. 근데 45도가 되면 시점상 이쪽이 많이 보이고 입은 살짝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벌어지는 이 부분 V자 여기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쪽은 길이가 이만큼이다 치면 여기서 이쪽이 이만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 시점상 얘도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입술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만큼 전체가 다 보인다고 치면 이쪽에서 보면, 반측에서 보면 약간 짧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립은 이렇게 짧게 그려줘야 돼요. 길이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45도쯤 되면.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동일한 길이로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45도일 때는 뭐 그냥 똑같은 거니까 뭐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을 정면에서 보면 반대쪽 입술이 이만큼 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입술은 45도로 그리실 때는 내가 보는 시점,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면적의 반대쪽은 짧게 그려주시는 게 어떤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저번에 그렸던 십자가로 얼굴 기본 형태 그리는 거에 응용해서 조금 더 여기 눈, 코, 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게 좀 더 연습이 되시면 또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